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에서 4개의 점이 존재하고요. 그때 BA의 양 끝점에서 뭐 D랑 E가 정확한 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점 2개를 찍어 놓고 나서 2개 교점을 F라고 하고 F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건은 2개를 줬는데 일단 요 사각형 넓이랑 요 사각형 넓이에 대한 차가 4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 못생긴 거 요게 이제 S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사각형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사각형 넓이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하려고 하면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영역과 같이 공통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S 더하기 세모나 S 플러스 4 더하기 세모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하죠? 바로 차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얘네 2개의 넓이 차가 4다라고 보는 것과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차가 4다라고 보는 게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하겠죠. 왜? 삼각형 넓이로 구하기가 쉬우니까. 자, 어찌됐든 그런 공통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밑변이 4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높이에 해당되는 BE 또 AD 이렇게 두 길이로 넓이의 차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을 또 얘기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CE 직선의 기울기도 X값의 변화량 4분의 Y값의 변화량은 또 BE가 되고 여기도 4분의 AD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저는 AD랑 그리고 BE 이 부분을 보기 좋게 이렇게 문자 2개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넓이 차 요걸 써볼게요. 자, 2개의 넓이 차가 4라는 거는 요거 그래도 한번 써드리면 삼각형 DOA에서 자, 삼각형이 CEB를 뺐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때 DO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에다가 높이 AD인데 그거를 우리는 P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 2분의 1 곱하기 CEB 같은 경우는 밑변 똑같이 4에다가 높이가 이제 Q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2P-2Q라고 쓸 수 있고요. 결론 P-Q가 2다라고 일단 하나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울기의 곱을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를 각각 표현해보면, 자, OD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4분의 Y값의 변화량은 P라고 볼 수 있고요. 자, CE 기울기는 X값 변화량 4분의 Y값 변화량은 Q는 Q인데 떨어졌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결과가 몇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결론 P 곱하기 Q라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는 곱해지고 9분의 계산하기 싫으니까 16 곱하기 7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2개의 관계식이 이제 나온 건데 두 식을 적절히 이제 연립을 하시면 P값, Q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 PQ를 알아버렸다는 건 두 직선을 아는 거니까 교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다 온 거죠. 자, 그럼 두 식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은 한 문자로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Q 대신에 이제 P-2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P의 P-2가 9분의 1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전기하고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걸 전기하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버거워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두 개를 곱하기는 곱하는데 두 수의 간격이 이만큼이다. 자, 그럼 똑같은 숫자들을 일단은 곱한다라는 느낌이 가져가려면 분모가 3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3 이런 느낌으로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분자 부분이 차이가 전체 값에서 2가 날 수 있게끔 찢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6과 7은 분모가 지금 3이 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3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될 거고, 이제 16이 그래도 인수가 많으니까 요걸 8 곱하기 2로 뜯어서 여기다가 14로 이렇게 줘보면 8 곱하기 14. 그럼 하나가 8이고 하나가 14가 되면 전체 값은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3분의 14 요 부분이 바로 P값이 되는 거고, 거기서 2를 빼는 게 P-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가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둘 다 음수가 되어서 이 값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P값은 여기서 내가 길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양수인 4분의 14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보다 더 넣을 수는 없겠죠. 그죠? 왜 2차 방정식이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로 P는 3분의 14. 자, 센스 있게 보셨다면 Q값이 그냥 바로 3분의 8이라는 걸 알 겁니다. 왜요? P랑 Q랑 곱해서 이 부분이 됐던 거니까 사실 나머지 부분이 바로 3분의 8Q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면, 자, PQ를 전부 다 알았으니까 직선 OD를 한번 구해보면, 직선 OD는 기울기가 X값의 변화량 4분의 Y값의 변화량 P가 되는 거였죠. 그럼 4분의 P니까 우리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4, 즉 6분의 7이 기울기다. 그러면 Y는 6분의 7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직선 CE도 기울기를 우선 찾아보시면, 자, 그 기울기 값은 X값의 변화량이 4였고요. 그럼 4분의 1 옆으로 밀어버리고, Y값의 변화량은 Q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럼 Y절편이 5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연립을 하면 우리는 알고 싶은 바로 F점이 나와지겠죠. 자, 그럼 연립은 6분의 7X 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라고 쓰는 거고요. 넘어가고 분모가 6이 되게 만들어주면 6분의 11X가 5가 되는 거고, X는 그러면 11분의 곱해서 3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Y좌표까지를 찾아야 되네요. 자, 그럼 Y좌표도 찾을 수 있게끔 대입을 여기다 이렇게 쓱 해보면 Y좌표는 11분의 30이 들어가 버리면 5가 남고 7이랑 곱하면 3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F라는 점에서의 각각의 XY 좌표들을 더해주는 거니까 바로 11분의 65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22를 곱한 결과 여기다 22를 곱하시게 되면 최종 결과는 바로 130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